생방송 애국전선.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겨울왕국 20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겨울왕국 20년은 뭐예요? 요즘 그러니까 유행하는 영화? 예, 겨울왕국 네. 대단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재밌던데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깼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예, 벌써. 한 600만 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이 기록이 뭐죠? 마당을 나온 남탕인가? 아, 그건 이제 국산 애니메이션 네, 중에 최고 그걸 기록인데 그게 그걸 한 깼다는 200만 게. 정도 되고요. 여기서 기록은 이제 쿵푸 팬더 쿵쿵. 외국. 예, 외국까지 포함하면은 그게 한 뭐 600만 정도 되는데 그걸 깼다 그래요. 하긴 쿵푸 팬더는 나도 봤으니까. 근데 이제 또 제가 무비버스터 하느냐고 봤는데, 네네. 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뭐 조조를 어쩔 수 없이 보러 갔는데,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꽉 찼어요, 아침에. 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40대 중년 남성이 혼자 보러 갔으니. 애기 데리고 가시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변신 남자. 로봇 정도는 나와줘야 네, 보지. 공주가 나오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런 건 여자들이라 보는 하찮은 것이다라는 희한한 정신세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꽃이다 결국 실패를 하고 우리 큰아들 놈을 그건 도저히 난 볼 수가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혼자 가서 봤는데 완전 변태 취급받은 거죠. 저 아저씨는 뭐야 거의 이런 분위기. 예. 근데 영화 뭐 대단히 재밌어요. 볼만해. 네, 뭐 디즈니의 예. 억작이죠. 그리고 이제 뮤지컬 형식이니까 네. 어른들 보기에도 뭐 좋습니다. 아주 음악들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영화 외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영화 흥행도 잘 되지만은 일베의 어떤 분이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네. 엘사.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왕이죠. 여왕님이 엘사죠. 겨울왕국의 여왕이 엘사인데, 박근혜 폐하를 연상시킨다. 똑같다, 완전히. 몸매가? 예? 몸매가? 개소리예요. 맞아 죽을 소리를 그냥 마구 던지네, 이제. 예, 네. 그래갖고 이게 막 논란이 됐어. 근데 뭐 일베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것들은 그쵸. 약간 창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기사를 먼저 보고 그게 좀 기사화가 됐어요 또.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썼던 것 같아. 일베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막, 뭐, 짓거려 놨더라고 생각나는 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엘사는 분명히 아리따운. 그러니까 느낌인데. 되게 아리따고 뭐 하여튼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예. 디즈니의 세계가 그렇잖아. 그쵸. 거기서 이제 폐하를 연상시킨다는 건 매우 불쾌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시조니까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한 거예요. 동화적 환상을 와장창 깨놓는. 예, 막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채널 A에서. 네. 놀라운 방송을 합니다. 대박지였어요. 예, 그거 우리 누구랑 현 부장님이 기자랑- 잘 아시잖아요. 기자랑 뭐 어디 사회부 네. 차장님께서 음. 차장님하고 국제부 기자하고 연세 자실 만큼 자신 분이 겨울왕국을 보면서 겨울왕국 분석을 하신 거죠? 분석 정도가 아니고 큰큰한 자막도 이렇게 달아놓고 요즘 화제가 되는 얘기가 있죠. 뭐 신문 방송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보도합니다. 단독 보도였어요, 그게? 그치? 네. 다들 창피하니까 안 한 거죠. 단독 보도. 그죠. 여기 잠깐 삽입해 드릴게요. 네. 대박입니다. 재밌습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요즘 가관. 종편들이 진짜 웃겨요. 얼마 전에는 뭔 종편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법한 병들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예요? 뭐야? 그러니까 뭐 보통 옛날에 화타가 그랬거든요. 화타가 사람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걸린 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알면 어떡하려고? 고쳐주려고? 병원에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병을 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정이 이렇다라고. 지금 저기
아, 그러면 그런 방송을 해요? 예. 뭐 좀 있으면 무속인들도 나오겠네. 뭐. 그러니까 내가 더 앞으로 장군을 운명이 어떻게 되나. 신경외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김정은 국방 제일위원장인가 나와서 이제 그 북한 방송을 보고 나서 저렇게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육체 상태는 어떻다, 어떤 병이 의심된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뭐 음절당 뭐 몇 발음 몇 초당 몇 음절 발음 비교적 차분해 뭐 이런 거 나갔었잖아요. 왜 TV조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보면 야 진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선정기관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의료민영화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화상진료. 를 그 염두에 둔 사전 보서가 아닌가. 원격 진료. 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되는 상태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의료민영화에 찬성하셔라. 사실 그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김정은 진짜 아유, 벽에 어떤 병이 근데 나오는지. 실제로 진료하고 뭐야 검사하고 그래도 오진 많이 나는데. 그렇죠. 뭐 그 정도면 뭐 약과죠. 핑계거리도 있고. 일단 뭐 이분들이 있으니까. 눈에서 CT가 나갑니다. 아. 스캔이 돼, 뇌가. 뼈와 장기가 다 보이는 건가요? 그 의료혁명이에요. 그렇죠. 그 CT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몇십만 원씩 내고 해야 되는데. 화상 카메라라든가 눈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전파가 쏘지면서 그 전파의 반사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엘사보다 대단한데. 유리겔라? 참. 창조의학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화제가 됐던 거 있었는데요. 종편에서 그 무슨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예. 박지만 씨의 아들이 기업봉 전문가. 80년도에 대통령 예.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되셔야죠. 그렇더라고요. 3대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세계 최초죠. 근데 보니까 그 동네는 뭐 플랜카드도 붙었더만. 등남 축하해요. 네, 등남, 등남. 그렇죠. 아니 뭐 또 여동생이신 박근영 씨는 또 유일하게 그러면은- 도학사 교과서를 그러니까 그 일베 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죠. 그런 거예요. 그 겨울왕국과 이제 유사하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봐도 유사한 면은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비명을 행사하시고 그렇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녀가장으로 어렵게 이제 여왕이 됐는데 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 여자가. 네, 그래갖고 뭐 만지면 다 얼음이 돼요? 그죠. 비슷하잖아. 완전 다 얼음이 세상을 돼. 얼려버리죠. 만지면 다 민영화. 그냥 다 얼려버리는 거야 민영화되고. 바짝 얼고. 그런데 이제 죽어. 여기 해갖고 이제 동생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놀다가 동생한테 이제 어떻게 좀 사고가 났어. 동생이 죽을 뻔한 거야. 그죠. 그거는 뭐 이상한 뭐 엘프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뭐 트롤이라고 그러나? 트롤. 예, 네. 서양 전설 보면은 거 있잖아요. 뭐 도깨비 비슷한 거. 네.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그게. 네네. 거기 갖고 이제 고쳐줍니다, 이거.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 걱정이 되는 거야. 격리를 시켜요. 이 엘사를. 네. 철저히 막 격리를 시켜놔. 손만 뻗으면 얼어버리니까. 얼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얘 막 접촉을 못 하는 거야. 동생도 못 만나. 똑같잖아. 그 집안. 서로 안 만나잖아요. 완전 등지고. 안 만나는 게 그 미워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위하니까. 그지. 그걸 너무 우리가 사랑하니까. 몰랐던 너무 거죠. 사랑한 나머지 상처를 서로 주지 않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언론에다 대고 서로 상처 주는 발음 많이 하시던데.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 감춰야 되니까, 그거. 안 그러면 저주가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쁘네. 부모님이 뭐 해외 순방을 갔는지 어쩌는지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왕국의 왕하고 왕비죠. 영화 얘기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뭐 알파가 뭐야, 이게 뭐, 영화 방송도 아닌데. 에? 스포일러고 나부랭이고.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 죽었어. 네. 그러고 이제 혼자서 참. 왕과 숨어 있는 왕비는요 거야.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거하셨다. 어쨌든. 승하하셨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아이씨, 다두싸야, 이게. 왕왕왕.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관식 날. 촥, 이제 대관식,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대관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대관식 날 그게 어떻게 우연한 사고로 해가지고. 그게 알려진 거야. 이 저주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네, 막 동네 막 얼음 만들고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이 완전히 이제 겨울왕국이 된 거야. 맞아요. 똑같잖아.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창중이 형도 물러나가고 완전히 우리 겨울왕국이 됐잖아. 기춘이 형도 안 한다고 그분이 하고. 지금 안 도망가셨잖아요. 예? 도망을 안 가셨잖아요. 도망가잖아 맨날 해외로. 여기는 겨울 만들어 놓고 나가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저주를 똑같아, 받지 똑같아, 않았다는 이거. 걸 위장하기 위해서 근데 한복 정말 입고 다른 게 나가고.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 엘산 예뻐요. 허리도 가늘어. 섹시하잖아. 노래도 잘해. 그거는 저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이고 그 말도. 뭐 진짜. 결혼하자고 저기 단식투쟁 하신 분들. 요정의 그 외모 지상주의 좋아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갖고 그 레릿고라는 네, 아주 그쵸. 그 주제가가 유명합니다. 달려볼까? 예, 사방에서 막 천박하게 번역을 하고. 번역 좋잖아요. 번역은 이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냅더유. 그건 레릿비. 레리피. 냅더유. 비슷한 의미예요. 레릿고도 그냥 이제 그냥 다 내버려둬. 다 가게도 버려. 이런 뜻인데 뭐냐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동안 그 저주받은 것 때문에 자기 막 감추고 숨기고 살다가 이제 도망 나와서 어디 뭐 산 꼭대기 갑니다. 그죠. 그래갖고 막 뭐 자기가 뿅뿅하니까 막 궁전이 얼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 자유롭잖아, 자기가. 그래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 거야, 그 노래 가사가. 그걸 막 듣는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죠. 내 맘대로. 레리코! 막 무서운 거야,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손 들고 레리꼬 하면 민주노총 아장나고. 손 들고 레리꼬 하면 철도노조 작살나고. 진보당 내리고 20년. 그러니까 저는 막 그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게 호러 영화로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영화가 완전히 좀 디즈니가. 다르게 읽혔어. 겁났어요. 소름 돋지 그 정도 되면. 네. 게다가 마지막에 어쨌건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네. 아는데 이 저주를 또 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네. 발견해요. 네, 자기가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즐겁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아이스링크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여름인데 공주님께서 여왕님께서 막 쏘시면은 여름인데 아이스링크가 나와. 창조 경제인데.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우리가 겨울 왕국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갖고 뭐 민주주의가 어디로 갔는지 막 뭐 촛불 집회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창조 경제 핵입니다. 이 저주받은 이 마법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관광 천국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옵니다. 저런 나라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박물관이, 거대한 박물관이군요. 야, 여기 왕국이야, 여기는. 와. 그래서 지금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그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 옛날에 그 노스페이스 옷이 그 붐이었잖아요. 요즘이 또 바뀌었어요. 뭘로? 그 노스페이스는 그런 거 너무 요즘 우리 동네는 비싸고 좀 안 돼요. 좀 그보다 조금 더 비싼 거.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보통 2-30만 원, 40만 원. 제일 비싼 게 50만 원대였거든. 50? 근데 요즘 파카는 그냥 기본이 50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유행이라고. 그걸 애들 입고 다니? 그렇죠. 그럼요. 그 부모들은. 부모들은 뭐 헐벗고 등골 굶주리는 브레이커.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학생들이 캐몽이라 그래서요.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어를 합쳐서 캐몽이라고 한대요. 그 두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두 브랜드가 수백만 원대, 100만 원. 그걸 쳐 입고 다니면 뭐가 따뜻해? 그게 이제 창조경제. 편하겠죠. 이게 비싸니까. 얼음 나라로 변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아이들이 빠르다니까. 천재. 제가 애들 옷 한번 입어봤어요. 훅구누고 땀나. 애들 찜질방에 옷을 온 거야. 입어봤대. 애들한테 또 삥 뜯었어. 그래서 아이씨, 뭐야. 선생님! 설날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50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그랬어. 미치겠다, 진짜. 엄마가 그랬더니 만두나 처먹어. 이씨. 그래서 내가 그럴 만두 하군. 진짜. 요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왜 그래, 진짜. 우리 좀 비싸게 좀 가자, 이제. 그럴 만두하군.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종편에서 채널A에서 제대로 방송한 거 아니에요? 단독 보도? 제대로인데? 근데 단독은 아니라 이거죠. 최초 보도? 최초 보도? 무비버스터에서 먼저 했어요. 아.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 최초 보도가 맞지. 오. 그거 저 동정 좀 해주세요, 채널A에서. 들어보시고. 작가분들이 되게 열심히 들으시나 봐요. 그러면 단독은 좀 빼달라고 최초 보도는 무비버스터에서 먼저 종편 했다고. 그리고 단독이다. 제가 뭐 보면 이런. 최초이자 최후의 보도예요. 어떤 미친 인간들이. 정말 예전에. 그런 보도를 내고. 예전에 땡전 뉴스 이런 거 많이 비판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금세기에 이만한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뭐 하늘에 무슨 비를 몰고 오시더니 막 이런 나레이션 직접 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준도 넘은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그런 비싼 거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을 그게 몰고 이제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면은 그런 뭐 이제 정치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쵸. 이제 정치적 어떤 뭐 이런 은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실 정치인을 그 토대로 근데 했으니까. 겨울왕국은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 얘기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그럼 뭐 헐리우드에도 이제 팬이 있는가? 그러니까 패야? 아주 공교롭게도 이 영화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헐리우드에서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엄청나게.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서프라이즈. 뭐냐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 옛날 이야기, 신화, 설화 같은 게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신데렐라 같으면 콩쥐 팥쥐.
이렇게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의 어떤 사회심리학적인 뭔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겠죠, 논리를. 근데 중요한 건요. 원래 지금 겨울왕국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디즈니의 특성이 인어공주도 원래는 물거품으로 사라지는데 해피엔딩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겨울왕국 여시도 원래 원작은 눈의 여왕이라고 해서 엘사 역할이 굉장히 악녀예요. 그렇죠. 나쁜 예. 여왕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디즈니화해서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작과는 달리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창조 경제지. 안 팔리니까 그렇죠. 악녀로 하면. 그래서 원작은 그 눈의 여왕님이 굉장히 악녀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이게 참 동화를 의도가 깨닫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베 쪽에서 왜 그 글이 올라왔냐면 변호인 문제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변호인이 흥행 기록을 깨느냐 지금 마느냐. 1100만이 돌파됐죠? 예, 1100만 돌파됐으면 이게 사실 언론에서 무슨 채널A에서 뭐 겨울왕국과 폐하의 유사성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와, 변호인 흥행 돌풍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영화가 이렇게 잘 네, 되는데. 한국 영화 뭐 이제 헐리우드도 넘어서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또 대단했던 게 한국 영화 점유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정서에 맞았어 그래.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 이런 데는 인도도 이제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문맹률이 낮아가지고 자막을 못 본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국 영화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자막 있는 영화 거의 안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극장 상영도 외국 영화는 더빙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의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의 시장이 다 개방돼서 헐리우드 영화, 외국 영화 마음껏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냥 완전히 그 경쟁으로만 네네. 순수 경쟁으로만 해서 60%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는 건 대단한 일이고 그게 사실은 멀티플렉스 때문이죠. 뭐 그런 것도 이유도 있지만 있고.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이 변호인 같은 게 여러 이제 뭔가 화제거리가 많았잖아. 그쵸. 그리고 이 영화 이 흥행 추세를 보면은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었어요. 지금 1등이 우리나라 흥행 1등이 뭐냐 아바타라는 영화 헐리우드 네. 영화. 1300? 400? 네, 1300만 좀 넘죠. 그러니까 이걸 깰 가능성과 흐름이 있었어. 그럼 당연히 그거 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깨길 바라야 되는 게 또 당연히 정상적인 국내 영화가 정서고. 일등 그러면 해주는 게 언론에서 더 뭐 좋죠. 이건 융단 폭격을 해줘야 돼 사실은. 야 이거 안 보면 뭐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참에 한번 깨보자. 예, 대통령도 한번 가서 봤어야 돼요. 그죠. 그 정도. 해주잖아 그렇게. 예전에 그 서편제 맞아요. 같은 영화 대표적인. 대통령이 그 무슨 애니메이션 봤다고 신문 나오던데? 그 만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설마 나네. 겨울왕국 보시 너짭. 너츠? 아니, 너짭. 예, 맞아요. 그런 영화 있어요. 그뭐 네. 우리나라가 제작한 영화라고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차마 겨울왕국은 못 보고 그치. 한 달이 건너서 겨울왕국 보시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 떠올린 것처럼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군요. 이러면 진짜 정말 아우 대박. 아 근데 그 일베 그래서 올라온 제안이 뭐였냐면은 야 이 겨울왕국 보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변호인 보지 말고. 폐하랑 똑같다. 그러면 일베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 이제 남성분들이시잖아요. 네. 성인 남성, 그것도 나이가 좀 그런 분들이 단체로 겨울왕국을 보러 가시면 참 진풍경이네. 네. 아 우리가 영일 형님을 봐서 아시겠지만 중년 남성들의 변태성이라는 건 예,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아 그리고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별것도 아닌 건 이렇게 막 뭐 네네. 특별 프로그램 단독 보도 이래가지고 막 내면서 변호인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이번에 보니까 추석에도 거의 끝날 판인데 그 객석률이 2등이었다고 그래요 변호인이. 아, 자석 점유율이. 예, 자석 점유율이. 대단하다. 그리고 1,400만 갈 분위기인데 이거 안 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참 내가 볼 때는 네. 뭐 이거 근데 진짜 웃긴다. 그 중년 남성들이 가면은 보통 크레용팝 같은 거 보면 헬멧 쓰고 그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크레용팝스럽게 해요. 오빠 부대들. 근데 그 겨울왕국 보면 중년 남성들이 드레스 입고 전부 다 왕관 하나씩. 복장 진짜 웃기는데 일베들. 아. 거기 트롤 복장을 하고 가세요. 그냥 트롤 복장. 아 그게 맞지. 자신들의 처지와. 그러게요. 우리 영화를 그렇게까지 안 밀어주는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뭐 거의 사실 1,00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 사실 좀 약간 조작성이 있어요. 흥행 기록을 다 올리려고. 그렇죠. 그 이제 제작사나 배급사도 그렇게 해버리고. 마케팅 포인트를 그렇게 예, 잡죠. 또 이제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밀어줘요. 야, 얘 갖고 뭐 기록 깨자 뭐 이런 분위기 또 많은데. 우리나라만큼 이런 쪽에서까지 애국심이 발휘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옛날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네. 옛날 광해가 그랬잖아요. 아, 그지. 거의 뭐 900만 정도에서 멈칫멈칫하니까 막 초대권 뿌리고 장난 아니었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더라고. 난 깜짝해서 처음 봤어.
플러스 원. 그러니까 뭐 디워 이런 것도 디워 맞나요? 그렇죠. 심영래 감독의 영화, 사실 괴물 영화. 그렇게 막 많이 볼 만한 영화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좀 애국주의로 밀어붙인 거지. 거의 애국주의로. 막 언론에서 계속 때려대고 뭐 토론 100분 토론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참 그걸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고 뭘 할 얘기가 있다고 용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시즌 5 있잖아요. 예. 종박 방송. JBS. 컨셉 잘 잡은 것 같아. 그러죠. 와, 정말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 세 분이 나와요. 그 녹음할 때 그 제가 그 녹음판 사회편 녹음판에 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한 분이 이제 사회부 차장. 사회부 차장이나 되는 분이. 여기 이름표가 써 있어. 사회부 차장. 쪽팔리게 겨울왕국 보고. 이름표를 왜 달고 나갔대? 사회부 차장 정도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 거의 이제 20년 차. 그렇죠. 거의 뭐 전문 기자, 대기자 기자들 급이죠. 20년 차. 제가 지금 한 14년 차쯤 됐으니까.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면 이제 데스크로 가는 그렇죠. 케이스죠. 20년 차. 예. 근데 그 차장 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언론사는 완전 피라미드 조직이라서. 차장하고 그다음에 아니 뭐 저기 그 연예인이나 아니면 영화 평론가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애니메이션 디즈니 거라고 국제부 기자. 뭐야? 아니 국제부 기자면 영어 통역해 주려고? 그러니까 국제부 기자면은 다 뭐 자막 어디 나오는데. 지금 난리 나는 태국 상황이나 주로 이런 거 모니터링 해서 기사 쓰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겨울왕국과 이 폐하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 자기들도 부끄럽지 않았을까? 근데 말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말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떠듬 이렇게 막 던져요. 그냥 우리처럼 막 던져 그냥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진지해요. 완전 진지해. 이번 소식은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석가와 굿짝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육가와 백작이 똑같아요 네, 온 가족들과 한번 같이 계실 시간이니까 저희가 오늘 선택한 게 까치까치 설날과 똑같아요 같은 동요 두 곡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예고해드렸었죠. 미국이 만든, 헐리우드가 만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어떤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최초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미 저희가 답을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왠지 누군가 떠올라. 그 영화와 관련된 건데 어떤 영화인지 큰 설명을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 지난주에 개봉을 했나요? 겨울 왕국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네. 여기 뭐 이제 그 언니와 그러니까 공주인 언니와 동생 네. 이 두 그 공주들이 네. 그 뭐 티격태격거리고 그리고 네. 떠나고 그 다시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약간의 좀 예전에 영웅의 서사 구조를 닮은 그런 네. 류의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두 공주가 있다. 그런데 부모를 여의고 여러 가지 움직임 끝엔 결국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런 영화인데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부터 보시면서 많은 얘기를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이 두 공주의 부모님이 바다에서 난파선 때문에 조난당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유경수 여사가 이제 네. 그 8.15 기념식 때 문승왕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 때 네. 그때 총탄을 맞아 갑작스레 서거하면서 졸지에 고아가 됐었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한 왕국이 있고 그 왕국에 두 공주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조난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숨졌고 또 공주가 남게 됐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들인 박지만 씨가 있으니까 그 경우는 다른데 일단 전체 등장 인물의 배경과 부모를 여의는 과정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새벽에 네. 비서실장에게서 아버지가 서거했다. 이 네. 소식을 듣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네.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알죠.
휴전선은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전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팔다리가 부서지다 아파서 보니까 온몸에 멍이 있었다. 아. 이게 알고 봤더니 네. 갑작스런 충격에 피가 몰려서 그런 거였더라. 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전방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아무래도 나라에 그게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모의 사망이라는 게 부모를 네. 잃는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부모님은 조단당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았고, 그 왕국을 직접 이끌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그 두 공주가 있었는데, 실제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른 전개가 좀 있다 그러죠. 두 번째 공통점도 있는데 같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속을 보면 이제 그 두 공주만 남았는데,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웃나라의 왕자죠.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언니가 좀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동생인 박근영 씨와 이제 네. 그 사이에서의 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사실상 일찌감치 유경재단 운영권을 네. 놓고서 원래 두 자매가 좀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동생인 박근영 씨가 2008년에 그 신동욱 씨와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결정적으로 사이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이 신동욱 씨가 이 박근영 씨보다 무려 14살 아래 그것도 네.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이 결혼 자체를 박 대통령과 그 남동생인 지만 씨가 네.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약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중국 칭다오를 간 신동욱 씨가 네. 그 성매수와 환각제 복용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되면서 이제 사태가 더 벌어졌는데요. 네. 그런 사태에서 갑자기 신 씨가 이 사건은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라 네. 박지만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고 꾸민 거다. 네. 그 배후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결국 이 둘의 결혼식 때는 박 대통령도 네. 박지만 씨도 이 참가를 하지 않는 이게 둘만의 결혼식이 돼버렸는데 네, 저도 기억합니다. 200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마침 결혼식 장소가 저기 그 당시 이제 국회 취재하던 기자였는데 국회 바로 앞에 있었던 큰 호텔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회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자매 사이에 뭔가 좀 트러블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확인됐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신동욱 씨가 이제 결혼 이후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기의 그 사건에 모종에 개입돼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하다가 결국 부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2월에 네.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이게요. 이게 비슷한 점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도 주목을 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관여한 게 아니잖아요. 네, 철저하게 헐리우드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만화영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만이 아닌데요. 세 번째 공통점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영상은 대통령이 돌아와 취임하는 장면인데 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요. 그래서 언니인 공주가 왕위 대관식을 통해 그 왕위의 자리를 물려받으려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 혼자 떠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그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아버지가 서거한 이후에 그 예전에 살았던 서울 신당동 집으로 이제 돌아갔었지요. 네. 이게 이 신당동 집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 준장 시절에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두 번째로 구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때 생활 당시를 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한번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절망의 끝에서 충격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네. 모든 것을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곤 했었습니다. 네. 만화영에서는 이제 성을 떠나 그 공주, 첫째 언니인 공주가 북쪽의 어느 지역으로 가서 혼자 칩거하면서 오랜 생활을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때 이제 누군가 계속 돌아와서 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놨고 그런 것들이 마치 1998년 IMF 위기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로 그 경북에서 대구에서 출마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는 패러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결국 궁으로 돌아와 그 왕위에 오르는 그런 장면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 속에서는 세습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선출된 것의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건 한 나라를 이끌게 된 그런 상황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 특징이 좀 있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얘기 나온 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좀 기존의 애니메이션들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얘가 나오는데, 이 영화의 그 전체 줄거리를 보면요. 네.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고, 집을 네. 떠나서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그거를 해결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존의 그 서사시, 영웅 서사의 그런 스토리텔링 기법인데, 그 네.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그런 영웅 서사시, 영웅 서사 구조의 스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주로 남자였습니다. 남자들. 그리스 네. 서사시에 있는 뭐 오디세이, 뭐 네. 그런 것들을 봐도 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이런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 영화는 특히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네. 여자가 그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게 우선. 자, 그럼 예를 들면 디즈니가 그동안 만든 영화를 보면요. 뭐 백설공주, 예.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뭐 인어공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예쁜 공주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멋진 왕자를 만나 사랑을 통해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그게 깨졌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대체로 이런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주인공들은 네. 사실은 여자보다는 남자 주인공이 더 많았다는 거죠. 네.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공주,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보면 네. 이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과거에 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공주라는 이름이 달려있다고 하지만 집안일하고 청소 잘하고 아주 전통적인 여성상에 머물러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1990년대 네. 들면서 뭐 인어공주 나오고 뮬란, 포카혼타스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거기서는 좀 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영화가 나오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울왕국에서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굉장히 그 주인공이면서도 네. 그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공주상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치적 변화가 디즈니에서 이제 흐름을 간파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지만 우리는 디즈니보다 먼저 있었죠. 우리는 여성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 벌써 1년 2개월 전인데 그 선거의 결과가 우리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 영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국내에서는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직접 본다면 자신의 그 과거의 힘든 그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여성의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급부상하다 보니까 네네. 기존의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에서 그 등장했던 멋지게 생긴 남자 왕자들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은 네. 굉장히 이번에 왜소하게 네. 이제 그려졌으니까 이번에는 사기꾼 왕자가 이제 등장하는 걸로 이제 얘가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성을 너무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쓴 글을 이렇게 퍼다 올렸더라고요. 통합진보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고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곳인데 이런 내용들이 글도 실리더라고요. 자, 굉장히 불편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린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의 흥행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수층이 섬기는 미국이 만든 거 아니냐. 이 미제가 만든 애니메이션. 이번에 그거 보지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린 변호인 영화 계속 보자. 이런 글까지 올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하는 거겠네요. 실제로 일요 베스트 같은, 일간 베스트 같은 네. 그런 우익 그 사이트를 보면은, 실제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겨울 왕국이 실제로 박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인을 보지 말고, 네.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를 정치적 프레임에 끼워서 네. 이렇게 편을 가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는 영화고 네. 현실은 현실인 만큼 그거를 그렇게 프레임에 끼워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연찮게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너무나 비슷한 그 틀을 갖춘 미국의 만화 영화 나와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정치적 해석은 딱 여기까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그 유명한 대박 방송 있었잖아요. 뭐요? 우연하게 제가 뭐 식당에 가서 뉴스를 봤는데, MBC에서 이제 자정 뉴스인가요? 하여튼 그게 하잖아요. 네네. 그 영시 무렵에. 논평? 그죠. 예, 근데 그 대박 말씀하시고, 폐하께서. 거기에 대한 분석 기사를 이제 기자 한 명 나와가지고 앵커랑 둘이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에 대해서. 이거 무슨 심층 분석을 하나 보다. 이 남북 관계 또 중요한 걸 던졌으니까. 그러고 보고 있는데, 대박의 어원에 대해서 하더니, 대박은 큰 선박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배가 큰 게 톡 나오더니, 한자로 선박하고 대박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선박업계에서 전문 용어고요. 두 분이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막 미치겠네. 터지는데. 그리고 또, 대박이 저는 그렇게 용법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뜻이 한 서너 가지 되더만. 그냥 우리가 대박은 흔히 잭팟, 이거 얘기하잖아요. 뻥 터졌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뜻인 줄 알았어요. 큰 배를 대박이라고 합니다도 있고. 또 조롱박 큰 박. 큰 박을 또 뭐 대박이라고. 한자 말이니까. 이라고 한 4-5가지 만들어냈어. 그때 와, 저 대단한 거야. 폐하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냐 아니냐 비속어 쓰냐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그래서 MBC 9시 뉴스가 그렇게 그걸 열심히 빨아주셨는데. 그거 10분을 하는 거야. 나 이 미친 인간들이. 뉴스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웃긴다. 상식적으로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 설화 흥분을부 거기서 그 박 아니에요. 그 박 속에서 법원이 나온다 해가지고 대박이고 이거는 뭐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은 흔히 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MBC 요지는 표준어다 이거 표준어. 우리 여왕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표준어죠. 지금 그 MBC에서 쫓겨나신 기자분들 있잖아요. 방송 보면 진짜 막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 같아. 난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잘 나왔다. 저기 있었으면 저걸 해야 되지 않았을까? 기자들 비속어로 빨아준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는 빠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핥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그치, 거의 그냥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핥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너무 나노 단위로 그냥. 네. 이거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나 싶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제가 또 그런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실 다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심하게 비판은 안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죠. 잘리기 싫으면 뭐.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 이거 최소한의 수치심도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사회부 차장과 국제부 기자가 겨울왕국을. MBC 로고송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빠는 방송. MBC 종박방송. MBC 종박방송. 우리 로고 뭘로 하기로 했지? 우리 JBS 하기로 했잖아요. 종박방송. 종박방송. 빨아줘. JBS.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뭐죠? 키스 옛날에 하는 노래 앞니빨이 쏙 빠지. 우리 그걸 넣자고. 쪽쪽 빨아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레리꼬 넣어야 돼요? 레디꼬. 냅둬유! 짱이네요. 제가 이제 다드사 준비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한 꼭지씩 오프닝에 하거든요. 할 때 이제 방송 나갈 때쯤에서 주요한 사건이나 역사, 이런 거, 단신을 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뭐 할까 했더니 2월 3일. 오늘 또 심심해서 좀 봤더니 89년. 네. 2월 3일 오늘이죠. 칼 858 폭파 주범이라고 알려진 김현희가 불구속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구속 재판인데 근데 사실상은 구속이죠. 그렇죠. 안기부에서 안가에서 어떻게 데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건 법리적으로는 이제 불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검찰 측 주장이라든가 우리 재판 결과가 테러리스트 뭐지? 빛나는 비슷한 거지. 테러리스트고 살인자잖아요. 수백 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불구속으로 기소했는가? 오늘 오늘 또 그 사건 또 일어났잖아요. 선거 공판이 일어났잖아요. 이석기 의원. 그랬더니 20년. 근데 또 재판부에서 하는 검찰에서인가요? 하는 얘기가 증거가 없었으니까 20년이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증거가 없으면. 지들이 그랬어? 증거가 없어서 20년이다. 뉴스. 그렇죠. 뭔 개소리야?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었으면 사형이다. 기본적으로다가
그 법대를 안 나온 사람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알죠. 네. 이건 뭐, 근대법에 뭐 기본이죠, 기본. 네. 이건 뭐 검사라는 놈들이 이건 근데 일단은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거고 그렇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건 언젠가요? 2주 안에 그 판결을 네. 내리게 돼 있어요. 아까 속보 떴어요. 17일 오후 17일이네. 14일 있으면. 참.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 10년 플러스 자격정지 또 10년. 10년 뭐 이렇게 다들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으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원래 증거 있으면 내라는 뭐는 사형 아니에요? 사형의 무기. 사형의 무기 정도가 뭐 합당한 거죠. 실제로 내란 음모라고 내란을 획책했다라고 하면 네. 이 역적인 거거든요. 역적이라고 하면 뭐 그 처단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그러니까 수가 말도 안 되는 있나? 거죠, 그거는 진짜. 그걸 모르시는구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종박방송인데. 그래요. 그게 다 눈으로 보면 스캔이 됩니다. CT. 아까 그 의사처럼. 네, 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뇌가 빨갛구만. 이게 나와요, 다.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가. 궁예 대왕께서 이르기니라 관심법으로다 보느니라 물증은 없잖아. 증거는 없어. 참. 사실 국가보안법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짐작을 해서 이제 뭐 판결을 해서 법을 그렇죠. 뭐 매기는 건데 내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국가원법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내가 이제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뭐 진짜 내란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네. 난 아니라고 그래. 뭐 네. 아니라고 그러겠지. 일단 잡혀가는 사람이. 네. 그런데 너는 할 거야? 할 놈이야. 이걸 할 생각이 추정해서 있었어. 판결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 여기서. 마녀 이렇게 되는 사냥의 거야. 전형적인 수법. 진짜네. 그죠?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야 하잖아요. 남들은 너를 마녀라고 하는데 왜 너는 마녀가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다 중세시대 때 마녀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좀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기 전에 네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네. 네가 만약에 마녀라면 이 돌 같은 거라든가 이 화형식을 벗어날 거야.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 마녀 이제 판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마녀를 이제 돌을 묶어가지고 강에다 던집니다. 물에 빠뜨리는 거죠. 그럼 가라앉으면은 마녀가 아닌 거고 뜨면은 마녀인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아서 무조건 죽는 거죠. 그럼 마녀가 아닌 건 확인된 거지. 마녀는 아니야. 마녀는 아닌 거지. 어머, 아니었네? Sorry? 이건가요? 뭐 소리는 안 해요. 마녀가 아닌 건지 뭐.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네. 그 마녀 사냥 때문에 17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정도. 그게 그러니까 불과 이게 그 17세기, 18세기까지 횡행했었던 거거든요. 네, 18세기면 한 1900년대 초반. 그렇죠. 네, 그럼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세시기의 공안 통치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어떤 민중의 저항을 그쵸. 꺾어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뭐 21세기에 와서도 그대로 지금 뭐 진행되고 그 있는 당시에는 이제 그 마녀 사냥이 진행됐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안했던 게 패스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런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마녀가 그런 거다. 네네. 그래서 그 마녀를 잡으면 된다라고 그런 걸로다가 민심을 좀 이렇게 엮으려는 건데. 근데 그것도 똑같이 악용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마녀다라고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적 제거의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원래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뭐 이조 시대 때도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왕이 부덕하면은 뭐 뭡니까 재난이 일어나고 네네. 홍수가 나고 뭐 그렇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흑사병 같은 게 막 돌면은 이것도 민심은 기본적으로 그래 통치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통합진보당 것도. 부정선거 덮으려고. 네, 부정선거로 자꾸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부정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 사건 터지기 직전까지 보면 윤창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NLL. 네, 뭐 정신이 없었잖아. 우리가 그때 방송하느라고 행복했어요. 소재 걱정이 없었어. 어유 매주 봄날이었죠, 봄날. 난 창중 씨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방송이 안 돼. 창중 오빠. 네, 빨리 오셔야 돼.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로 대충 덮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또 그때 근데 이제- 덮여요? 증거가 없는데 20년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진짜. 나 요즘에 카드 대란 이거 있잖아요. 신용정보 유출되는 거. 네. 이것도 좀 수상해. 예. 그러니까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게 검찰 수사가 2011년인가 12년
했던 건데.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 그 예금자 유출, 예금자 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통신사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텔레마케팅 하지 마 그래가지고 10만 명을 한 방에 실업자로 오, 창조적이야, 사고가. 대박이야, 대박. 진짜? 10만 명인가요, 이게? 대충 한 10만 명 잡더라고요. 일단 확정적인 어떤 게 이제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직장이 그러니까 없어졌어. 이분이 엘사가 맞다니까 손만 대면 다 얼잖아 지금. 왜 우리 그때 그 남대문 그 맞아요, 대목장 그러니까 이분 그때도 문화재청장부터 해가 쭈루룩 나왔잖아요. 대박이었지. 아니,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어찌됐건 좀 합법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이런 건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항해인가 뭐 요즘에 보는 거죠. 내가 느낀 건데 사실 전화 받으면 되게 귀찮잖아요. 텔레마케팅 같은 거. 근데 어차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일 테고 그죠. 한 달에 최저임금 겨우 맞춰서 갖고 가네 마네 뭐 이런 제일 거란 열악한 말이에요. 또 직종 중에 하나지. 근데 제일 많이 받는 게 전화 받고라 이런 거잖아요. 통신사. 예. 어쨌든 그 재벌이 뭐 잉여는 재벌이 가져갈 텐데. 또 요즘에 한 재밌는 그 생각을 하나 했는데 저희 집에 현관키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빌라인데 3층. 현관키. 현관키. 현관에 아. 넘어패드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보안상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자영업자들 많으니까 피자집, 뭐 치킨집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커 말고 동네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전단지가 아니면 뭐 우리 가게를 동네에 우리 가게가 있다는 거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관키를 딱 다는 순간 그게 원천 봉쇄가 돼. 예. 그런데 TV를 보면 케이블로 이제 대기업 광고 빡빡 나온단 말이에요. 피자, 뭐 도미노 피자 이런 거, 무슨 뭐 땡땡 치킨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단지로 이렇게 못 들어오면 영업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 때문에 쓰레기는 많이 줄었고 그리고 좀 보안상으로도 좀 안심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영업자들한테는 치명적이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치명적이죠. 워낙 세상이 그걸 껴놓으면 전단지 못 끼나 보죠?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현관문을 통과해서 보통 이게 조그만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그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다가 문에다 붙이는데 현관문에서 아파트 통로에다 막아버리면 아파트 그 전체 입구에 입구에. 빌라라든가 입구 자체에 그러니까 재벌들 대기업들은 그냥 TV로 광고 빵빵하고 노출 기회가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뭐 나머지 개미들은 뭐 답이 없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골목 상권 그러게요. 자체가 주저앉게 되는 오, 거죠. 진짜 홍보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나 놀랬다니까. 그러다가 고속도로 가서 똥 싸다가 돈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뒤로 피를 빠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빨아주고 우리는 빨리고 빨고 빨리는 관계. 누굴 빨아주려면 누굴 빨아야지. 그 텔레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 스트레스 직종이라 감정 노동자죠. 아니 막말로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근데 하다가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 그거를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말아 잡수시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 지하 경제 양성화 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양성했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뭐요? 그 노인분들 폐지 줍잖아요. 네. 뭐 이제 막 이렇게 리어카 같은 데다가 예, 뭐 잔뜩 실어 유모차 같은 가시는 데. 모습 보자는 불안불안해 보이고. 세금 근데 이게 내기신다고. 이제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세금 지원이 있었어 혜택이. 그러니까 폐지 수거업체 쪽에 네. 세금 공제를 좀 해줬다고요. 예. 근데 이걸 줄이십니다. 세금 공제를. 그리고 고물상에 대해서 그 되게 투명하게 해서 고물상들은요 그 폐지라든가 고철 같은 거 수집할 때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마진이 줄잖아요. 폐지 업체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폐지 수거 가격을 인하한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살 때. 창조 경제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동안 세금도 안 내고 이 노인분들이 말이에요. 네.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사실 분들이 사실 근데 왜 다 하는데. 지하에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이게 노인분들 많잖아요 숫자가. 이거 네. 폐지 주는 분들. 폐지 주는 거 게 이게 많습니다. 이거 총액을 따져보세요. 한 달에 25만씩 해가지고 총액을 따지면 우리나라 이게,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고 네, 몇백억이 됩니다. 이거 앞으로 또 많이 이게 전단지라든가 광고물 홍수가 일어날 테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붙이셔가지고 이걸 양성화하셨다 지금. 노인분들이 하루에 보통 이렇게 평균 폐지를 하루 종일 주셔가지고 보통 폐지신 분들이 주신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진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봤어요.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하시고 한 바퀴 잠깐 돌고. 또 그 식사 들어오셔 간단히 잠깐 하시고 쉬었다 또 하시고. 나가셔갖고 또 폐지 짓고 점심 드시고 그러니까 또 나가고. 사람들이 쓰레기 내는 시간이 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버는 돈이 진짜 이렇게 좀 능력 있으신 분은 뭐 10,000원 조금 넘게 버시고 하루에? 하루에. 예, 네. 적게 버시는 분들이 뭐 한 7,000~8,000원 그렇게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3-4천 원. 월 평균 수입이 25만 원이라는 네. 거예요. 정부 측에서 그렇게 조사한 게. 버시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을 쉬는 매기는 날도 거죠.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분들은 동네 슈퍼라든지 이런 데를 다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폐지를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이 네. 무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버시죠. 야. 휴일 없이 일하시면은 30만 원 정도 달에 버실 수 있는 30여만 원 정도 벌 여기에 세금을 물려요. 어르신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쭉 그렇게 해놓으면은 적어도 한 10% 정도 깎인다 그러면은 뭐 3만 원 정도를 깎이면은 30만 원에서 27만 원 아우, 깎이면은 진짜. 그거는 진짜 그왜 네. 그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아파트 바자회도 세금 매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양성하죠. 정말로 여왕님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신년 화두로 딱 이렇게 던지셨잖아요. 그것의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를요, 부당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 그 대책이잖아요. 공기업 예. 정상화 대책. 예. 그래서 이제 복지를 부당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지를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돈이 수입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나라에서 나오던 지원금 이런 게 끊기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돈을 이쪽으로 받고 있으면서 지원금을 또 받는 경우 이런 걸 없애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지원금이 우리가 나오는 게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는 복지 받고 있는 분들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그렇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려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늘로 모셔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복지 그나마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당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속아내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겠다. 이걸 첫 번째 과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여왕님의 스타일을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근데 확고하게.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왜요? 하시는 거냐면요. 아니, 노인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세금 좀 낸다고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네네. 우리 또 폐하의 그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뭐였습니까? 노령연금이요? 노령연금이었잖아요. 20만 원 주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 어르신들이 대거 투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투표율도 높았고 이제 지지율도 높았지. 뭐 거의 한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기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안 되게 됐어 지금, 그죠? 네. 그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돌려막기인데 전문용어로. 재원이 없으니까 요거 폐지해서 세금 걷고 받아가지고. 복지 요거에서 해가지고 요걸 맞추는 겁니다. 20만 원을. 어차피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다시. 그게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은 다. 보사요 뭐? 자본주의가 뭐예요? 돌고 돌아야지 이윤이 창출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는 거야. 그거 잘 따져봐. 수익자 부담 그럼 내 원칙이네.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 받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튼 20만 원 맞춰주면 됐지. 뭘 말들이 많아 이게. 이거 타짜인데 타짜. 돈은 돌고 정작 따는 사람은 없는. 이야. 다른 사람은 있죠. 원래 돈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돌고 돈다 해가지고. 한번 따는 거지 계속. 이분은 계속 우리만 빽빽이 돌리고. 예. 얼마 전에 그 국방부에서 금지곡을 밀양아리랑 예. 아리랑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그것도 그리운 금강산 이런 예. 가곡도 그렇고 금지곡으로 해놨잖아요. 금강산도 포함됐어요? 네, 그리운 금강산 들어갔는데 군. 예. 큰일 나지. 이적행위네. 그건 종북가요죠, 종북가요. 정태춘의 그 북한강에서. 북한강에서. 그건 완전 노골적이지. 그거. 그래서 이제 좌빨 노래 지금. 아리랑도 들어갔잖아. 아, 아리랑. 맞아. 아리랑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를 갖다가 왜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슬퍼서. 아니, 너무 노래가 느려서 너무 처져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대답을 했어요. 군인들이 행군하는데 아리랑을 틀어놔 보세요. 그 행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아니 뭐 근데, 굳이 금지곡으로 안 해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광부에서 유해가요를 하나 지정을 했는데 유해가요? 유해가요 뭔지 아세요? 뭔데? 아빠 힘내세요. 그거 우리가 왜? 있잖아요. 남녀 차별? 알 것 같은데. 정체성을 혼란시킨다? 혼란시킨다. 아빠는 힘내면 안 되나? 엄마는 왜 힘 못 내냐 이런 거야? 그거는 저기. 정체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성 고정관념을 주입한다고. 그건요. 그 사회를 음란한 시선으로 봐서 그래요.
그건 근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지. 아빠 힘내세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엄마만 아빠 힘내세요. 쉽네요, 쉬워.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맞네. 손만 대면. 네, 이거보다 더 추울 수가 있어 지금 나라가? 아니 어떻게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도 정말 금지곡이 많았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동백아가씨. 그렇죠. 동백아가씨. 왜 그런지 아세요? 동백아가씨가? 왜요? 맨 마지막에 가사가 내 가슴 빨갛게 멍이 들었어. 진짜 그것 때문에? 네, 내 가슴 빨갛게 멍이 들어. 왜 빨갛게 멍이 드냐 가슴이. 멍은 파랗게 들어야 돼. 그거 왜 공산주의다. 왜 불러도 금지곡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왜 부르냐? 예, 그건 왜? 아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느 때인데. 퇴폐적이에요 지금. 유신혁명의 시대에. 예, 그 고래사냥. 고래사냥이죠 고래사냥. 예. 왜 불러 이것도 그건 금지곡이라고 좀 그러는데? 불온해 보였나 보지 뭐. 그 이제 영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의 왜 삽입곡이에요. 불러 이거. 근데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 어떤 장면에 나오는 노래냐면은 그 대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헤매는 이런 얘기예요. 뭐 방황하는 이런 얘기인데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장발 단속을 걸립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가위를 들고 막 쫓아와요. 얘는 도망가고 그때 이제 왜 불러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자꾸 부르니까 서라. 네. 불온하네. 근데 거기 되게 또 부르는데 재밌는 도망가고. 장면이 있어요.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 경찰이 한 명이 다른 이제 상관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경례를 하더니 쫓아가다 멈추더니 근무중 이상무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꼬는 거죠. 유신의 이런 사회 풍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불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는 게 맞냐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더 홀라당 깨는 일은 뭐냐면 그 박통 시대, 아빠 박통, 남자 박통 시대. 이제 그 궁정동이나 이런 데서 그 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파리가 나이트 파리가 있으면 이제 가수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가수를 딱 불러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이제 이미자. 우리 또 이미자를 딱 부른 거죠. 그래서 노래 하나 불러봐 임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배 아가씨 딱 부르려고 하니까 이제 보좌관이 비서 이런 사람이 그 노래는 금지곡이라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통이 왜? 그랬더니 빨갛게 멍들었어요. 내 앞에선 괜찮아 불러. 불렀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그러니까 그 참 이율배반적인 게 뭐 퇴폐풍조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대중문화 많이 단속하고 아까 장발도 뭐 퇴폐풍조 이런 거예요. 그 일본 유신식으로 머리 짧게 깎고 뭐 이렇게 다녀라 이런 그때 거. 유행했던 게 스포츠 머리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못 입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루 대고. 그죠. 그때 태어나서 경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이 안 풀려요. 그 뭐 하는 짓이라고 그 경찰들이 여성들 다리에다 대고 막 그렇죠, 그랬었죠. 자루 맞아요. 그걸 자루 대려면 또 밑에서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자를 대려면은 무릎에서 몇 되게 센치. 너무 각이 열하게 이게 그렇게 아니 각이 이게 놀라운 각도가 나옵니다 이게 환상의 각도가 이 나와요. 사진을 찍어갖고 좀 올려야 되는데 이 표정. 근데 이런 게 이제 사회가 좀 퇴폐하다 뭐 이래가지고 다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자신은 보면은 맨날 그 궁정동 안가에서 그거 누굽니까 그 쏜 사람 그 김재규 밑에 이제 바로 신복이었던 사람 박선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전 채용사죠, 채용사. 네, 의전과장인데 여자 조달하는 일을 한 거야. 국정원 직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차라리 요즘 그럼 국정 괜찮네. 지금은 댓글만 달면 되는데 그때는 여자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전문용어로 보통 2차 담당.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한 200명 됐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이제 인기 연예인들 배우들.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오죠. 한석규 씨가 그 역할을 했었죠. 네. 근데 한 달에 궁정동의 그 행사, 뭐 대행사, 소행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행사는 뭐냐면 여럿이 한 4-5명 모여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딱 그 상황인 거지. 뭐 중정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는 거. 요걸 대행사라고 그러고 단독 이제 여배우랑 자기 혼자. 요건 소행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요걸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10번 정도 했대. 이 양반 힘도 좋아.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또 웃긴 게 한 번 불러드릴 때 2명을 불러드렸더라 그러죠 보통. 그래갖고 양쪽에다가 끼고 이래갖고 술을 마시고 박정희가 우측으로다가 기울면은 우측에 있는 여자와 그날 밤 보내고 좌측으로다가 기울면은 좌측에 있는 여자하고. 옛날 부채도사 있잖아요. 부채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일로 가냐 이렇게 비슷하게 술 먹다가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영화에서 좀 나와요. 쓱 기대입니다. 그렇죠. 그건 간택된 거야 이 여자. 그래서 한 번. 근데 폐학 아버지 각하께 원조 각하지. 원조 각하한테 마사오 각하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려고 2명을 이제 조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불러드리는 사람은 다시 안 불러드리고. 그 원칙. 그러니까
일회용이야, 정말 일회용. 예, 이제 정말 각하가 원하면 한 번 더까지는 괜찮은데 감정이 생길 수 예. 있잖아. 뭐 여러 번 같이 이렇게 뭐 몸을 섞고 그러면 감정 생기잖아. 영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 후궁되는 거지, 후궁. 실제 그런 걸 요구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때 그 사람들 그 영화에서 그렇죠. 소설에 나와요. 실화래요, 그게. 가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갖고 그게 정인숙 사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근데 너무 하는 게 뭐냐면, 봐요. 지금 법을 언제적 얘기야.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게 2월 2일 아니에요. 우리 그 폐하 생신인데. 생신에 또 아버지 또 흠집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종박방송인데 그러지 그럼. 말입니다. 흠집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호방하시고 힘 좋으시다 이거지 나는. 부럽다 이거죠. 참 이게 한 달에 10번. 참 야이러니한 게 정말 생일 얘기가 나는데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형님? 아니요, 그러니까 박근혜. 앞에야? 아, 또 생일이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이석기 의원하고 또 생일이 예, 같은 날이다. 2월 2일 그래요? 같더라고요. 또 딱 10년 차. 근데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의리의리한 호화스러운 생일상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구치소에서 콩밥을 드시고 계시고 증거가 없어서 20년. 진짜 네. 대박이네요. 참 아이러니한 이런. 근데 지금 이 내란 음모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또 이게 정당 해산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판 들어갔죠 벌써? 아니 근데 전 그게 이상해요. 바로 그게 어찌됐건 뭐 이석기 의원과 몇몇 사람들이 그 내란 음모 건에 얽혀 있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의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약에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정당 해산을 바로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일종의 배수진 같아요, 배수진.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직접적 연관은 없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고.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통합진보당은 그렇게 이렇게 뭐 말하자면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선거 은폐, 하나는 야권연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잘 이런 보세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타이밍이 딱 절묘한데 2월달에 판결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건. 네. 뭐 무죄가 나오면 뭐 이 다 뒤집어지겠지. 그쵸.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지금 이 순간 제일 고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담당 판사일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가서 만약에 무죄를 준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각각 스타일을 보세요. 우리 폐하 스타일을. 얼려버리시겠죠. 이리 와, 얼음. 심장에 얼음을 쏠 거죠. 심장을 얼려버리지. 그리고 종편에서는 야 법조계 종북 판사 그렇지. 들끓어. 맞아. 그 사돈의 팔촌까지 파가지고 이석기 의원과 혈연적 관계를 찾아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파보면 나와요, 그죠? 생일이 같더라. 한 20대 조까지 정도 올라가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이런 피로 섞여 있다고 이러면서. 광주더라. 예전자식 의혹도 나오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당군의 자손이지, 당군의 제가 자손.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유죄가 나왔죠. 근데 2심에서 아주 중요한 혐의 하나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2심에서.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게 이 판사분이 되게 묵뚝뚝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없어요. 그럼 막 피고인들 이제 이 국가보호법 들어온 사람들 이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빨. 재심 때? 재심 때? 네, 변호사들보다 이제 2심 때? 2심 때. 변호사들보다 더 떠들어요. 1심 때는 막 우리 한 4명이 같이 재판을 받으니까 이 모두 진술 같은 거 하잖아요. 책을 한 걸 써가지고 나옵니다. 4명이. 5시간, 6시간 재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기록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뭐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번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녹취록 같은 거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일부긴 했지만은. 근데 재판 자체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미리 이제 그런 눈치를 챘는지 막 자르고 그러더라고. 이 양반 보수적이구나. 못 나가겠다, 제가. 느낌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딱 하더니 그냥. 원래 원칙대로 좀 어떻게 보면 재판을 좀 했어.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2심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큰 사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은 아니에요. 내란 음모 사건처럼. 네네. 근데 집행유예로 내보냈다고 그 판사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보수단체, 지금 분들 얘기하면 일베 같은 사람들이죠. 네네. 인터넷에다가 빨갱이 판사 이래갖고 실명 다 까고, 완전 도배해버린 거야. 최한웅님 되게 인기인이었나? 아니,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인기. 판사가 집행유예 줬다고. 집행유예 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죄를 줬다고 그랬으면 이 사람 진짜 완전히 큰일 났겠지. 테러 당하죠. 네. 근데 그럼 지금 이분은, 지금 이 판사, 재판을 맡으신 분은. 그쵸. 사실은 무죄를 준다 이렇게 되면은, 폐하도 폐하지만은. 그죠. 거의 이석기 의원 못지않은 사회적 왕따를 사실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동욱 검찰총장 보세요. 네. 지금 막 이상한 거 다 그죠. 없는 애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 정치적 부담?
압박? 그쵸. 그런 면에서 이걸 사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재판을 갈 수 있을 건가? 네. 뭐 그래 주시기를 저는 아주 간절히 원하지만은 지금 거기 정부 측 변호인 쪽으로 나온 분이 아니면 대선배님이시고 이런 나중에 상황에서. 닦아놓고 이건 옷벗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은. 네, 그쵸. 옷을 왜 벗어요? 나중에 한 20-30년 있다가 그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시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인생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완전 쪽박 차든지, 완전 대박 인생 나든지. 극장이 딱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사람 되게 그러잖아. 중간에 하나 있어야. 그래서 그래 내가 적당히 양심도 지키고, 그 판사 계속 하면서 그냥 적당히 좀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은 완전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짓도 하기 힘들 걸? 법 쪽에서 살아남는 너는 완전 왕딸 걸? 이런 선택지 하나 하고, 야 잘만 따라와 주면은. 대법원장 정도야 뭐 그냥 꽃가마 가는 거 타는 거야? 아니겠니? 뭐 이 정도가 선택지가 있으면은 이건 사람 정말 갈등이 커져. 노벨 판사상 탈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대단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재판 진행된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얼토당토하는 뭐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구형을 하면서 네. 세상에 이런 얼칭이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만들어내서는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러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의 이 재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판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법리적 판단이 뿐만 아니라 거기 법리적인 판단 플러스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인생 가치관, 걸어야 돼요, 지금.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판사에게 그 일생일대 두 번 다시 못 올 정치적인 그 시련기, 네. 정치적 시련기 아니라 인생의 시련기가 오지 않았나? 근데 아마 이번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남을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선례를 남길. 둘 중에 하나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회창 이런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 오만 그 나쁜 재판들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제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되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가든지. 지금 현재 그분이 있잖아요. 권성 그 변호사인가요? 권 판사님? 예. 지금 현재 권성 변호사. 네, 예, 헌법재판 할 때 이거 내라는 뭐 그 통합진보당 그 해산 네. 할 때 그 권성 변호사.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이죠. 그분이 전적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할 때도 탄핵 예, 에이스지 찬성하시고. 에이스. 네. 저쪽에 에이스. 뭐 새누리당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그 당장은 내가 뭐 먹고 살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진짜 거의, 역사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느냐 이런 중대한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얘기 옆으로 돌았지만은 또 하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당 해산으로 연결이 네네. 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점을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이 판결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거나 뭐 20년 내 근접하는 뭐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게 되면은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크게 얻게 되죠. 그게 뭐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그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 변호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소위 불임 사건. 아, 그렇지. 유죄 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큰 기대 갖고 계시면 지금 94년도에 가서야 겨우 그게 이제 사실 재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다 선고된 거니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뭐 판사들 뭐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그 기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자면 좀 생각이 있는 정치평론가들, 시사평론가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전부 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자기가 그래도 중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면서 뭐 이쪽 저쪽 선 안 긋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지금 다 말하자면은 박근혜 그 정권을 빨아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좀 아직까지도 계속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 좀 아직까지도 좀 그 뭐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뭐 말하자면은 우리 좀 센 얘기한다. 처외 삼촌 같은 경우가 모 대학 북한학과 교수예요. 예. 예. 근데 좀 약간 완전 진보적인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 합리적인. 예, 좀 합리적인 분인데 북을 보는 아예 방송에서 사라지셨어요. 예.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죠. 어떤 그 분야에 있으신 사람들도 바른 말을 하면은 무조건 퇴출되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 빨아대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당하는. 예. 근데 그러니까 친박과 반박이 있을 뿐이야 대한민국에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그 반박도 아니고 친박과 정상이죠 그냥. 그지. 예. 이거 뭐 보수하고 진보의 싸움 자체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50년 60년 있다가 그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군사 독재,
전두환 노태우의 무단 통치를 지나서 이제 50년, 60년이 지나 시점에 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민주적인 사회가 오면 친일 인명사전과 같은 독재 부역 인명사전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아, 그래, 나와야지. 그때 분명히 역사가 심판을 할 거고, 그때 그 자신의 자손들,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고요. 아, 부끄러운 예. 일이지. 그 다음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게, 민족대표 33인 같은 경우, 아까 그럼 그 진보적인 평론가라든가, 그 방송 출연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입을 싹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뭐, 자유, 뭐 시민의 권력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민족대표 33인들 어땠습니까? 우리 파고다공원에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청년들이 조직해가지고 다 수천 명의 인파가 민족대표가 와가지고 독립선언 하기를 외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리집 기생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드시러 가죠. 하고 나서 경찰서에 지들끼리 뭐 독립선언서 하고서 다 자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엄혹한 시기에 말하지 않는 지식인, 엄혹한 시기에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는 지금 뭐 진보인사라고 하는, 민주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심판 지금 당장 아니겠죠. 10년 20년 그 이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심판받게 되는 거고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가슴에 남는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 중에서 그게 참 와닿는데, 자기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은 과연 자기 자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역사적인 심판인데, 역사적인 판결인데, 판사님께서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판결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겨울왕국이 뭐 작년부터 왔다고는 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왜 촛불도 어쨌든 군부를 자꾸 떼대고 근데 뜨거운 온기가 남아 있었지. 근데 2월 17일이 이제 겨울왕국이 진짜 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죄가 나오게 되고 뭐 정당 예산 본격화되고 해서 지방선거 전에 만약 정당 예산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야권 연대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방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점 100패예요. 그리고 일단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야권이 불연됐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어떤 투표를 해서 뭐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 정치 불신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 패배 안철수가 민주당 작살내면 이제 이쪽 망하고 새누리당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뭐 지방선거에서 싹쓸이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돼버리면 일당 독재. 사실은 이제 검증받은 거예요. 폐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더 강공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이 오히려 올 여름에 진짜 겨울이 오는. 전두환 때 민한당 같은 당, 국민당 같은 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기춘 오빠 후임은 누가 들어올까요? 뭐 많습니다. 노인분들. 예. 노인 공경 시대네요. 예, 그러죠.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세금도 잘 걷고, 노인을 우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70년대부터 맹활약 하셨던 분들이 아직 정계에 많이 남아있어요, 의외로. 민주당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득표율이, 예상 득표율이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뭐 대단한. 6%씩이나 얻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6%씩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이야. 대박. 진짜 큰, 사실 앞이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텐트를 쳐가지고 야권 다 모여라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빅텐트 쳐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세력 다 모여라 이런 거 같아. 예를 들면 그렇죠. 민주당, 안철수, 새누리당 이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크게 뭐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김한길 대표하고 그 대표 부인했던 최문길 씨가 그 왜 버스에다가 대박이야 그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뭐 버스 뭐 세배 인사 무슨 뭐 설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오타. 예, 그 오타도 있잖아요. 그 세배가 그 세자는 조류를 의미하는 그 새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근데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반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무슨 뭐 대표직을 걸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정원 없고. 특검 어디 갔냐고. 아직도 있어요? 대표직 건댔잖아요. 걔 작년에 갔잖아. 참나. 얘기하면서도 참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대표 욕하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이제 새해 인사하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 정치인이라면은. 근데 부인을 대동하시고 이렇게 전국 순회를 하시던데, 투어를.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인이 좀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미모의 여배우고. 근데 이게 폐하의 정치를 흉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미지 정치, 패션 정치. 이거 감성파리 정치. 그걸 하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아니, 패하는 걸 할 수 있어. 왜? 직권하고 이제 여유 있는 시대잖아요. 다 올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내버려둬!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사실 또 한가해 보이는 거야. 제가 뭐 대선 때 아마 그런 뭐 술 한잔 먹으면 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선 뭐 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대선 때 그 민주당 광고, 문재인 후보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보면서 후보 토론 준비하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 광고가 나오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한가한 선거인가. 근데 후보가 거기서 뭐 사실 뭐 다리미질하고 아이패드 보면서 졸고 있고 이런 어떤 감성적인 광고를 만들어서 낸다는 거야. 국민들이 이 선거에 지면 죽느냐 사느냐 뭐 사실 뭐 분신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국인데 야 민주당은 한가하네. 저런 한가한 사람들에게 과연 표를 던질 것인가 국민들이.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감성 정치가 지금은 더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대선 때보다. 끔찍하죠 끔찍해 지금. 야 근데 설비 믿고 저분들이 투어하신다 이런 걸 보고 또 이미지 정치한다 이런 걸 보니까 야 아직도 좀 한가하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MB 각하는 뭐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뭐 족적도 뭐 나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 이런 어떤 절망적인 느낌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와 지금 그 겨울왕국 폐하께서는 진짜 순수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국가를.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저는 볼 때 낙곰수가 이제 각하 시대를 제일 대표하는 문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낙곰수 잘 보세요. 조롱하고 웃고 떠든단 말이야. 전체 분위기가. 근데 각하는 좀 그런 대상이었어.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맨날 반띵하고 헤쳐먹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저런 쥐새끼 같은 뭐 이러고 끝나는데 간식 세계와 요즘 잘 보시면은 이 폐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뜨는 문화 콘텐츠들을 보세요. 변호인과 겨울왕국이에요. 네. 무거운 거야. 진짜 사나이도 있어. 무서운 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진짜 사나이 요즘에 한미연합 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거.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한미연합 훈련. 나 진짜. 그런 거 하지만 미군이랑 같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항공모함 띄우네 만에 항공모함 안 오기로 했죠 이번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 것들 아니야 진짜. 사람들이 웃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쫄지마 이 정도도 아닌 거야. 이제 다 쫄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문화현상 얘기하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 저기 학교 앞에 애들 사 먹는 그 불량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군번줄이랑 전투식량이 있어. 그래요? 네. 마트 가도 있더라고, 마트에도. 마트에도 전투식량 팔던데. 진짜 좀. 전 국민에게 군인화? 수틀리면 땡크 나올 것 같아. 신유신인 거지, 신유신. 제가 또 이번 설 때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뭐,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인 걸 가지고 제가 자꾸 삐딱하게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휴 첫날, 특선 영화 많이 하잖아요. 황금 시간대, 9시 뭐 이때쯤 되면 다 영화로 이제 도배를 합니다. 성룡. 근데 첫날 영화가 다 그 방공 영화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베를린. 예, 베를린도 하고. 근데 그때가 제일 사실은 보면 황금 시간이에요. 또 설 연휴 중에서도. 감시자들.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볼 때. 야, 근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딱 어떻게 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방송이 이렇게 헐렁하지 않아요. 치밀해요. 사실 김수현 전 지연 때문이죠. 드라마 하나 결방돼가지고.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긴 한데. 무서워. 전체적으로. 이 태국 보니까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18번인가? 맞죠? 뭐 그 정도가, 맞을 거야. 18번, 이제 한 번 더 하면 19번째.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실. 우리 쿠데타도 지금 2번 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가 한 번 하고, 전두환이 한 번 하고. 뭐 또 하지 말라는 법 없지 뭐. 태국인데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화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가족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누구 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좀 세력화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좀 복잡한 정치적인 좀 있긴 한데. 광화문에 진짜 탱크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진짜 맞아요. 지금 뭐 중대 변수가 있어요. 오늘 뭐 일단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하기로는 했지만은 이게 이제 좋은 신호로만 보이지 않는 전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자꾸 대화할 분위기가 아닌데 대화 자꾸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북한 쪽에서. 근데 이제 이게
대화를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제 2월 말에 3월 초에 이제 터키 리졸브 훈련하는데, 이거 폐하께서 이제 세게 가시겠다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상륙훈련도 작년에 약간 축소해서 포항 가서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냥 원칙대로 가겠다고 이런 분위기인데, 요거 그대로 가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더군다나, 유신독재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게 이제 7.4 남북공동성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북 간의 화해 제스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덜컥 이제 북에서 받아버린 거죠. 수요일 날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국면 전환. 그러니까 왜 전조라는 게 있잖아요. 폭풍 전야처럼 되게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다가 어느 순간 훅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왕국 그러는데 실제로 겨울에 더 추워지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봄이 오지 않는 거. 봄인데도 아직 겨울로 덮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시대가 순리가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거스르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좀 더 더운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좀 더 추운 것은 견딜 수가 있는 거고, 임계점의 상폭 좀 길어져요. 근데 역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남북이 어떤 대화 모드, 화해 모드 있다가 어느 순간 정지되면서 뒤집어지는 것. 저는 사실 그럴 때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하면서 어느 순간 훅 바꿔지는 것. 이럴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제가 볼 때도 아까 비슷한 좀 맥락인데 별로 대화할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로 뭔가 그 다음 자기 흐름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북한에서도 이제 급하게 하는 게 빨리 보자 해갖고 2월 달에 지금 빨리 보고 그러는데 몇 주 안 남았어요. 2, 3주가 들어가면은 이제 훈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중대 제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호 비방 중단하고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근데 이건 각하에서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일단 이상한모자 상봉을 한다고 실무 협의를 하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네, 나오면 이제 또 깨지는 거지 또. 지난번에 격이 안 맞아서 판 깨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명분 쌓기. 그럼 이제 깨지면서 이제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큰 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슬슬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섭다 진짜. 게다가 이제 연초에 폐하께서 그랬잖아요. 대박이다 통일은. 예. 그럼 이제 대박을 빨리 하시겠다는 뜻인 건데. 밀고 올라가시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조선일보 보도 보면 주로 이제 통일 관련된 지면이 꼭 이제 통단으로 한 2장씩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요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요지예요. 걔네 얘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두 개의 국가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분단의 영국 고착화가 거기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주장인 거죠. 근데 그런 조선일보의 주장을 볼 때마다 뭘로 보이냐면 야 빨리 쳐들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다 자꾸 얘기하는 게.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 볼 때마다 시급시급해 정말. 근데 제가 예전에 들어가요? 요즘 진짜 북한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수 언론 쪽에서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북한 지하 자원이 얼마다. 석유가 나온다. 히토류. 히토류가 나온다. 몇 경이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좀 경험이 있는 게 예전에 이런 걸 좀 알려보려고. 그래야 이제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쵸. 또 통일하면 못 산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옛날에 석유가 어떻다 저렇다 많이 있었는데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면 북한 굶어 죽는데 석유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야 이거 조선일보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그럼 이제 6.15를 이행해갖고 통일하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라는 그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딱 대박론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기 봐. 야, 석유가 많아. 대박이다. 저기 히토리 많아. 저게 다 우리 거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쳐들어가서 뺏어. 그러니까 이거 마치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랑 분위기 비슷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석유 많아. 두 가지. 석유보다 더 좋은 거거든, 이게. 초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박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게 대박인 거야. 가서 먹으면 이게 대박인 거잖아, 사실. 하나는 이제 쳐들어가서 우리 거 만들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이제 돈대를 박으면 북이 붕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이럴 때 국제 정세 질서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핵반입 미략,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핵물질, 핵폭탄이죠 이거, 핵무기를 반입하는 거, 일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런 존재, 그런 약속한 게 있다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처음이죠. 근데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도 원래 그런 게 다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했었던 거거든요. 팩트만 밝혀지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거를 아베 수상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배째라 이거지. 그러면 미국의 핵이 일본에 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은 어디를 노리겠느냐? 당연히 중국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북한. 그러니까 북, 중, 러. 알고 보면 대한민국? 그렇죠. 그러면서 그 특정 비밀 보호 법안을 이제 그 비밀 뭐 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근데 공개하지 않을 만한 특정한 보통 어떤 정보는 기밀 문서나 이런 거는 특정 몇 년이 지나면 그 정보의 그 경중에 따라서 문서 비밀을 해지하잖아요. 근데 해지하지 않는 비밀 문서가 보통 전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거 할 수가 없겠지. 예. 그런 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그걸 반입하는 것도 공개하고 우리 하고 있다. 이랬을 때 한반도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에 전쟁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이미 총소리가 났어요. 예. 그 설 때 중국 전투기가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방공식별구역 예,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총격으로 쫓아냈다고 그래요. 위협 사격을 한 발표를 거죠. 안 했어요 어딘지는. 근데 왜 일본인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간 거지. 건드려 본 거죠. 그럼 이제 총을 쏜 거야 일단은. 터진 거예요 지금. 진짜 3천. 근데 일본 지금 아까 그 공개를 했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국한테 이제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핵이 있어? 공개했어? 이런 너네가 거죠. 우리한테 총질을 해? 우리는 핵이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가서 이제 폐하가 합니다. 또 얘 가서 얘기를 해요. 예, 곧 찾아가서 야 총알도 주는데 핵도 줘라. 안 그러면 얼려버릴 거야. 이제 가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벌써 저는 이 동북아 질서가 뭐 러시아 쪽은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북한하고 중국 쪽은 이제 강하게 붙는 걸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게 중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붙어가고 싸운다 그러면 약간 딸릴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이 있다 뭐 이런 거로 사실은 그게 공개되면 미국이 제일 곤란하거든. 그렇죠. 미국이 못된 짓 한 거잖아 지금. 예? 일본이야 뭐 그렇다 쳐도 아베 원래 간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미국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유엔 헌장 같은 거 다 어기는 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은근히 이걸 공개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핵무기도 줄 수 있다. 한판 붙자 거의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은 거는 작은 싸움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지전이죠. 근데 진짜 싸움은 사실 남북이 하고 있는 거죠. 터지면 여기서 터진다. 그리고 이번에 그 키리 리졸브 훈련에 항공모함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그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한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게 되면 온다면 어디에 오겠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오키나와 아닙니까? 일본 아니에요? 거기서 뭐 부산 제주도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거기서 비행기 뜨면 저쪽에 뜨면 얼마나 뜨냐? 난 무서워. 항공모함 그 서해 들어올까봐 얼마나 쫄았는데. 그 서해도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온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뭐. 겨울왕국이 잘못하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핵겨울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마법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다, 저는. 낙진 내리는 그 핵겨울이요? 그러죠. 겨울왕국에 보면은요, 눈 내리는 장면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겨울인데. 춥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는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한파가 오고 있네요. 무섭다, 진짜. 무서워. 네, 오늘 겨울왕국 20년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설도 지나고 이제 4년만 참으면 이 추운 어목한 계절이 끝나겠지 라고 혹시 순진하게 믿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0년형을 과감하게 구형하는 이 세상에서 엘사 여왕님 아닌 근혜 여왕님이 만든 이 겨울왕국은 최소한 20년이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겨울왕국을 녹이기 위해서는 엘사 여왕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그르다라고 눈치 보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춥디 추운 핵 겨울왕국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2월 3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손만 대면 꽁꽁 얼려버리며 내 맘대로 할 거야 레리꼬를 외치는 여왕님을 정말 레리꼬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세상을 얼려버리는 얼음성으로 들어가시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용기로 이 겨울왕국을 녹여버리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가도 우린 같이 웃고 있을까 궁금해가렴 20년이 지난 뒤 술잔 가득 추억들을 붓고 있을까 멀지도 않은 20년이 지난 뒤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어릴 때는 삶이 아주 길 것 같았지 까마득했지 20년이 지난 뒤 이젠 두려울 만큼 짧다는 걸 알아 눈 깜빡하면 20년이 지난 뒤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그때가도 우린 노래하고 있을까 그러길 바래 20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결 같을까 참 알 수 없는 20년이 지난 뒤 그래 20년이 지난 뒤 다시 20년이 지나 뒤